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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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프라인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운동량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배웠습니다. 운동량에 대해서 M 질량 곱하기 속도 V, 네, MV. MV P는 MV. 이 양을 운동량이라고 네. 물리에서는 MVP 부릅니다. 그러네요. MVP. 오. 제 물리 인생 20년에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MVP구나. 근데 보통 P는 MV라고 네, 하니까. P는 MV. 네. 와, 이럴 수가. MVP네. 이제 예. MVP구나. 와, 그 MVP가 물리에서 나온 거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MVP는 매스 벨로시티 이 몸에서 P가 사실 이 어원이 피멘토. 네, 피멘토라고 했죠. 그 좀 설이 막 심지어 이제 정설도 아니고 예. 막 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네, 피멘토라는 그 네. 먹는 음식. 그 올리브 같은 그런 게 이제 칵테일이 들어갈 때 모습에서 착안했다 해서 운동량이 모멘텀이 아니고 P라고 따오게 됐습니다. 네. 모멘텀이라고 하면 M이 또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하지 하다 P가 따오게 됐습니다. 뭐 이건 배웠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 네. 오늘은 충격량. 네, 근데 운동량이 사실- 운동량과 같이 다니는 충격량. 원래 이제 역학에서는 배우면 배울수록 견문이 넓어지고 더 뭔가 확실해지고 뭔가 분명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량을 배우고 나면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잘 나가고 있었는데 세상의 모든 게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뭔가 끼어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말이죠. 그랬군요. 왜 그랬냐면 사실은 배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왜 그러냐면 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이 아주 멋진 운동을 이제 기술하는 어떤 물리량, 예,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mv라는 애가 등장해서 나도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약간 제곱꼴 같기도 하면서 약간 뭐 미분하면 저렇게 미분하면 나오는 꼴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또 단순 미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운동량은 뭐고 운동 에너지는 뭐지? 이게 되게 헷갈렸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뭘 쓰라는 거야? 둘 다 운동인데 운동하는 물체를 다룰 때 뭐 운동량 써야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써야 되는 거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운동량을 배우고 나서 운동 에너지 문제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운동 에너지만 알았을 때는 운동 에너지 푸는 거야 그냥. 근데 운동량도 배우고 나니까 이거 운동량으로 푸는 건가? 에너지로 해야 되나? 네, 헷갈리는 거죠. 이 운동량의 보존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네. 운동량이 어떨 때 보존되느냐, 외력의 개입 없이 충돌이 일어나거나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나 이럴 때, 외력이 따로 없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을 때, 작용 반작용 상황에서 이 운동량이 어떤 보존되는 그렇죠. 량.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네. 보존되기 때문에 유효하게 되는 거죠. 물리량으로서. 운동량 보존 물질. 그렇죠.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외부에서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는 상황이 이 운동 에너지에서는 이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량은 두 물체 사이의 어떤 충돌이나 상호작용에서 쓰일 수 있는 유효한 효과적인 개념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뭐 그런 거 다 포함한 좀 더 범용으로 다 다룰 수 있는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두 물체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는 운동량이 참 매력적인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량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유도돼서 나오게 돼서 우리가 쓰고 있을까? 그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충격량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네. 충격량, 사실은 논리 순서로 보면 운동량보다 충격량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충격량 먼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1kg짜리랑 2kg짜리가 모르는 의문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도물체가 꽝띠 부딪혔어요. 띠 부딪힌 다음에 영 나갈 거예요. 연속적으로 표현하면 띠용 하는 거죠. 띠용 할 거예요. 근데 이 네. 띠 하는 이 순간은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충돌. 충돌이 일어나죠. 네.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이 분자들끼리 진짜 원자 수준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걸까요? 아니죠. 전자 네. 기력이 겉에 네. 있는 전자들 실제로 이 원자 수준의 접촉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 가까이 갈수록 엄청난 청력이 미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약간의 원거리에서 서로 미는 힘이 생겨서 급격하게 센 미는 힘이 생겨서 마치 부딪힌 것처럼 탁 튕겨 나가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엄청 센 자석 N극 붙여서 띠용 튕겨 나가는 것처럼 음. 모든 접촉들이 다 충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뭔지도 못하니까 붙었어, 막 만졌으니까 감촉이 느껴지니까 접촉했어 이렇게 느끼는 거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접촉은 아니죠. 어떤 두 힘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작용 반작용 일어난단 말이죠. 네. 우리 작용 반작용을 배웠으니까 그 힘의 크기가 어떤가요? 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같죠? 네.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네. 서로 반대로 주고받죠. 네. 그죠? 그리고 말이죠. 또 이게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이 충돌의 상황에서 뭔가가 보존이 된다면 내가 힘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힘이 나한테 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쌤쌤이가 되는 어떤 양들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보존이 되려면 이쪽으로 가는 만큼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힘이 같은 양 반대 방향으로 쭉 오고 갔어요. 그죠? 동시에. 네. 또 뭐가 같을까요? 야, 내가 겪은 이 양이랑 네가 겪은 이 양이랑 같구나. 이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그 접촉한 시간? 그렇죠. 네. 저희는 알죠. 저희는 배웠잖아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이잖아요. 네. 그냥 저 생각한 네. 건데요. 전생에 배우신 거 아니에요? 지금 깨달으신 겁니다. 네,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에 토목과학 1학년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래요. 사실 잘 아십니다. 네. 네. 모르는 척. 성재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다행히 카메라에 잘 안 잡힙니다. 네. 네. 시간이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절대 무조건 같아요. 야, 나는 2초 동안 부딪혔는데 넌 1초 동안 부딪혔구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무조건 이 델타 t라는 이 시간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은 뭐 방향 필요 없죠. 네. 똑같이 흐르는 거니까요.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 F랑 T라는 양이 같은 양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같다면 시간이 길수록 뭔가 많은 양을 받는 느낌이 들죠. 네. 네. 힘도 마찬가지로 힘은 세질수록 더 많은 양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이 힘 F랑 T가 양쪽이 같다. 둘 다 비례하는 양이고 네. 이게 양쪽이 같은 양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죠? 네. 이 양이 뭘까? 이게 뭘까? 이걸 이제 충격량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FT. FT는 충격량 I입니다. FT 아일랜드. 이런 랜드가 있었네요. FT 아일랜드가. 그 어디 있는 섬이에요? 푸에트리코? 괜찮은데? 가수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도 아세요. 모르실까봐. 에이, 농담했다가 이거 진짜 네. 모르시죠. 네. 아니 무지개 반사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박선생 쌤을 완전 매기시는. 박선생 쌤 요즘 노래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F T를 좀 봅시다. F는 뭡니까? F는 힘. F는 MA죠. 네, F는 MA입니다. F는 하면 MA 나와야 됩니다. MAT죠, 그죠? 네. 가속도는 뭡니까? 델타 T분의 T분의 V.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입니다. 네. 그죠? 여기서 아주 섬세하고 아주 효과적이면서 아주 정교한 수학적 기술을 하나 쓸게요. 예, 약분이죠. 약분이라는 기술입니다. 약분이라는 기술을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남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네. 이게 충격량이라는 양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건 뭐야?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하겠죠, 그죠? 네, 네. 운동량의 변화량. 기호로 쓴다면 델타 P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충격량.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네, 되게 그 쉬운 계산식으로 되네요. 10단이요. 우리는 간단한 10단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예. 스킬입니다. 쉽진 않지만 네.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최소한 중2는 돼야 볼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네. 과정이에요. 네. 네. 이거 물리하는데 요 정도의 수학이 필요한 겁니다. 아,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이 정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언제 쓰냐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충돌 상황에서 얻을 수 있구나. 쓰일 수 있구나.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량이 보존되는 게 어떤 충돌 상황에서 보존되는 양이니까 이 꼴을 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비포 운동량, 애프터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량을 준 양, 받은 양 같으니까. 늘 같으니까. 그렇죠. 네. 부작용 반작용이니까. 네, 아까 전에 그림에서 내가 준 F랑 T, 내가 받은 F랑 T가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같은 양이죠. 네. 합하면 쌤쌤이. 그래서 뭐가 안 변하냐면 MV라는 이 운동량이 변화량이 이 충격량이 저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결국 쌤쌤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량이라는 건 충돌 시에 충격량을 할 때 충돌 시에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뭐 제일 쉬운 예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거 운동량 보존될 거야 이거고요. 사실 직접적인 충돌 꽝 이게 아니더라도 뭐 자석 달린 그 수레가 와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띵 멀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외력 작용은 없었죠. 지들끼리의 상호작용인 상황에서는 운동량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에 대한 또는 뭐 비포 애프터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운동량이라는 걸 끌어다 써서 등식을 하나 만들면 아마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운동량의 차원에서 두 개의 물리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 한 개만 있는 상황만 늘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미지수가 해결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프로 이렇게 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나타내 보면 보통 이제 아까 FT라고 했으니까 FT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네. 힘 시간 그래프는 이런 충격량을 이제 묘사할 때 나타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죠. 네. 힘이 쭉 이제 저한테 주어진 힘이 띠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디 부딪힐 때 닿자마자 바로 강력한 힘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최대 그 힘이 가해지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요 시간인 거죠. 이때 우리가 F 곱하기 델타 T가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거예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만약에 사각형이면 사각형 면적이었겠죠. F가 일정했다면. 네. 이걸 이 식으로 단순히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그래프 곡선 그래프는 아마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근데 뭐 우리한테 이런 계산을 주진 않겠죠. 정말입니까? 이런 거 줍니다. 아. 사각형 주겠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각형 주겠죠. 만약에 넓이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가와 나의 넓이가 같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띠용한 상황이에요. 다 맞았고 하다가 임팩트를 빡 쳐서 하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파란색 이 네모는 좀 이상적인 상황이죠. 네. 좀 더 계산하기 쉽게 네. 힘을 딱 줘다가 탁 넣은 거예요. 네. 일정한 시간 동안 딱.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같아졌다는 거죠. 면적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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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네. 면적 같으면 그런 걸 충격량.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짬이 이제 네. 이제 안 섞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간파당했네요. 네. 같습니다. 같은 충격량.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것이다. 처음 MV에서 나중 MV를 구해보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3MV에서 뭐 마이너스 2MV가 됐다. 그럼 변화량이 마이너스 5MV만큼의 변화량이 있는 거죠.
이 두 경우가 같은 변화량을 겪은 거다. 근데 차이가 있죠. 시간 값죠. 네. 뭐가 다르죠? 힘이 최대 힘이 다르네. 최대 힘이 다르죠. 제일 셌을 때 힘의 크기. 이 꼭대기가 달라요. 예, 힘의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최대 힘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물체가 버틸 수 있는 달걀 떨어뜨리기. 그렇죠. 할때 그 내구력이 이 정도 선까지야. 이거 넘으면 나 깨질 거야 하는 경우면 이게 중요하죠. 같은 충격량이라도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는 깨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체를 받을 때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 밑변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힘을 뭐 균일하게 좀 더 그렇죠. 이 정도는 일정하게 일정하게 줘서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오늘 이 정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오늘 제가 유도했던 그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게 뭐며 네. 충격량에서는 보통 어떻게 묘사를 한다. 아일랜드에서 MVP와 네. 아일랜드와 MVP와 아일랜드, FT 아일랜드면 다 되네요. 네. 오늘 그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